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오늘 영상 찍으려고 면도도 좀 간만에 했고요, 머리에도 젤도 좀 발랐습니다.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가라고 하는 고급사, 그리고 사설 레카 차가 가자고 하는 고급사는 가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험사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와요. 아시는 공급사 있느냐, 아니면 어디 공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렌트카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셔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길가에 이렇게 공장 간판들 이렇게 보시면 무슨 보험회사, 우수협력업체 이렇게 간판이 달린 것을 본 분들은 있을 건데요, 공업사하고 보험사하고 협력업체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장 측에서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일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수협력업체를 맺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보험사하고 공업사 이 둘의 입장을 놓고 보면 보험사가 갑일 수밖에 없어요. 수리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험사하고 공업사하고 협력업체를 맺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이제 사고가 난 차량들을 공업사 측으로 입고를 해줍니다. 입고를 해주고 공업사에서는 수리를 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부터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대물 차량이 들어가면 렌트카가 하루당 뭐 10몇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뭐 수입, 그 국산차 배기량 큰 거나 이런 것들은 뭐 3, 40만 원까지도 렌트비가 하루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기간을 쪼개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리를 해서 차를 출고를 시켜라. 그래야 렌트비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리 기간을 쪼개 되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2번 작업할 거 1번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험사가 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리업체 공업사에서 이 차량 공임을 100만원 주세요 라고 청구를 올리면 100만원 다 주는 보험사는 절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 깎는 데는 10%에서 뭐 15%, 많이 깎는 데는 30%까지 칼질을 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차 입고 해주니까 니네는 이만큼만 돈만 받고 작업을 해라 라고 자꾸 칼질을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만큼 줄 거를 이만큼밖에 안 주니까 요거만큼만 작업 결과물이 나오면 공장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공업사를 가시면 차주분이 100% 손해입니다. 차주분은 수리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결과물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결과물도 일반인들이 보시는 결과물하고 저희가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차주분들은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들지 몰라도 저희가 보면 표가 조금씩 나거든요. 제대로 작업을 한 건지 대충 한 건지는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라고 하는 공업사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사설 레카 차가 가자고 하는 거는 가지 마십시오. 사고가 뻑 나면 레카차 금방 도착을 하지요. 걔네들이 어떻게 알고 금방 도착을 할까요? 레카 회사마다 제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이 가장 많은 버스나 택시기사분들이 그런 제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레카 회사로 제보 전화를 주면 레카 회사에서 무전을 때려서
근처에 있는 레카기사를 출동을 시켜서 딱 도착을 해서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제보한 사람한테 뭐 좀 편차가 있긴 있겠지만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제보비를 줘요. 무조건 제보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견인을 했을 경우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한 돈 10만원 정도 빵꾸가 나갔습니까? 렌카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선가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메꾸냐? 렌카가 공장에다가 차를 갖다 두면 톤값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일감을 갖다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수리비의 20%에서 3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공임의 20, 30%를 뜯어서 레카한테 주게 되면 그 손실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뻑 부딪혀서 들어오면 뭐 전판들까지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엔진 내리고 멀쩡한 휠하우스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풀려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은 작업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업 사진을 다 찍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비용 지급을 하죠. 차주분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멀쩡한 차 엔진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고 그래서 그 전 컨디션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불가피해서 엔진을 내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도 엔진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멀쩡한 휠하우스 잘라버리게 되면 중고차 판매하실 때도 보면 휠하우스 자른 거는 감가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사고차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로 가시게 되면 차가 조금 안 좋게 수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딱 났다 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면 직접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운행이 안 된다 그러시면 내 보험사로 연락을 해서 견인차를 불러서 그거에 달고 견인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고 레카에서 사설 레카가 또 꼬임의 말을 하죠.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났고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저 길가까지만 내가 빼주겠다 라고 해서 차를 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차를 안 내려줘요. 달고 가버리지. 내 보험사 레카 왔으니까 내려라 그러면 쉽게 그러고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견인비를 또 청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던 뭐 통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사설레카한테 견인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뭐 싸움이 일어나는 뭐 불필요한 저런 거는 피할 수가 있고 내 레카기사 내가 부른 보험사 레카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경찰이 또 나오고 하니까 통제 같은 거는 경찰이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왜 보험사에서 가라는 공업사하고 레카차 사설 레카가 가자고 하는 공업사는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설령 사고가 나서 운행이 안 된다. 그래서 내 보험사 견인차를 불러서 갈 데가 없다. 정 없다. 아는 데도 없고 운행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직영 사업소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영 사업소라고 서비스센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차주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뭐 길가에 있는 현대 블루엔즈, 뭐 기아 오토큐 요런 것들이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센터가 아닙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는 지역당 몇 개가 안 돼요. 규모도 크고요. 현대 간판이 달린 일반 카센터입니다.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증수리, 리콜 이런 거가 가능하다 뿐이지 걔네들이 수리를 판금도색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가 받아서 사업소로 차를 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공장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블레인즈, 오토큐 이런 거는 절대 센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기업 간판 달린 개인 카전타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센터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는 센터가 아니에요. 하지만 견적은 센터 값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고, 지형 사업소, 서브센터는 지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인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 사업소가 2군데밖에 안 돼요. 땅덩이가 그렇게 큰데도. 블레인즈 사업소 아닙니다. 그런 데 가시면 진짜 안 되시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숙지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댓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뭐 보고 싶은 영상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 다른 영상들 뭐 스팀 세차나 뭐 유리 유막 제거 발수 코팅이나 뭐 광택이나 도색 같은 영상들도 보시면 뭐 다 똑같은 작업이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다 케이스마다 사연에도 다 틀리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작업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이고, 수리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깨알 같은 꿀팁 같은 것도 제가 영상마다 공개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좀 봐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